도를 넘어선 우리 군의 기강 해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서 격추시킬 뻔했던 육군 1군단이 이번엔 아군 무인기조차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격추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승진 기자, 지난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어제 또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군 기강 해이가 얼만큼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군 관계자는 오늘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육군 1군단이 어제 오후 불상의 무인기를 식별하고 이 군단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했다가 아군 무기였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하고 대기 태세를 정상으로 돌렸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시험평가단은 어제 1군단에 드론 시험평가 비행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고 오후에는 이 정상적으로 비행을 실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오후 4시 20분쯤 같은 지역에서 다시 시험 비행이 이뤄지자 1군단이 이를 적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를 검토하고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어제 어떤 날이었습니까? 국방부가 GOP에서 공용화기 실탄을 장천하지 않은 채 경계 근무를 서게 한 것, 또 미 해병대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하는 등의 이유로 해서 한기성 육군 1군 단장을 직무 배제한 날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이런 날에 이런 군 기강 해이 문제가 또 발생을 한 겁니다. 야당에선 당장 우리 군의 식별, 통제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적기인지 아군 드론인지 구별도 못했다면 우리 군의 작전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가 된 것입니다. 전쟁 나면 우리 국민도 적군으로 오인해서 사살을 할 겁니까? 도대체 이런 엉터리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안규백 장관은 즉각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고 우리 군 시스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안 장관은 이렇게 군의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든 장본입니다.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합참이 이번 사안, 그러니까 어제 사안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참은 해당 무인기 비행은 절차에 따라서 사전에 1군단에서 승인을 했고 관련 작전 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오전과 오후 500피트 이하로 비행 승인이 되었으나 오후에는 이 승인된 고도 500피트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함에 따라서 1군단이 이 사전 승인된 무인기 또는 이 미승인된 무인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확인 및 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정상 작전 절차를 수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승인됐던 해당 무인기가 이 더 높은 고도로 비행을 해서 이제 그 경위를 좀 파악하려 나섰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합참은요, 이 최일선 작전부대의 정상적인 작전 수행 절차가 외부로 노출이 될 경우 군사 대비 태세 유지와 또 장병 사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군이 미군 무인기를 적군의 비행체로 알고 요격할 뻔한 사건의 전말도 공개됐는데요. 이태희 기자, 하마터면 동맹국인 미국의 무인기를 격추하는 초대형 안보 참사를 부를 뻔한 사태의 원인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미 군당국 실무자 간의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조사에 따르면요, 미군 측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무인기 비행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고 문자를 받은 우리 군 실무자는 미군 측에 제한 사항이 없다고 답한 뒤 이 사실을 상급자나 상급부대에 보고나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군이 문자 메시지에 첨부한 공문에는 이 무인기 고도가 명시돼 있었지만 1군단 실무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신이 평소 담당하는 저고도 무인기 비행일 것으로 짐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이 명시한 무인기 고도는 공군 작전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한 고고도 비행이었지만 제한이 없다는 답을 받은 미군은 그대로 무인기를 띄웠고요. 1군단 예하부대에서 이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하면서 적 무인기 대응 방공 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 준비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더 황당한데요. 한미 양국 군 실무자 중 한쪽이라도 무인기 비행 고도를 확인하는 과정만 거쳤다면 또 정해진 규정대로 승인 절차만 밟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에서 이 보고 체계는 그야말로 생명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이 미군의 무인기 비행 계획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 보고를 누락한 1군단 실무자의 잘못이 제일 큽니다. 상급자에게도 이 해당 사안을 보고하지 않고 그냥 본인 혼자만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보고 체계가 막혀 있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선 군에서는 외부에서든지 뭐 나한테 문서가 들어오면 이걸 제일 먼저 직속상관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급이 높은 사람이라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니까.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은 또 이건 내 손에서 할 것이 아니라고 또 위로 보고하고 하면 금방 이게 전파가 되는데 막혀 있다는 거지, 혈관이 지금.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군 역시 이 한국군의 무인기 비행 계획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일단 합참의 설명입니다. 특수 사용 공역 비행 인가를 위해선 일정 기간 전에 정식 공문을 통해서 이 비행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훈련 하루 전날 이 실무자 간 문자 메시지로 이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간 한미 실무자 간의 이 같은 문자 소통이 관행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한미 간 소통 체계를 제대로 점검해봐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실무자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은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과정을 지휘 감독해야 될 군단장이 지휘 책임을 진 것 같고, 다만 이렇게 한미 간의 소통 체계가 정상이 아니라면 이조차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 연합훈련 계획이 단순히 문자로만 통보되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 이전에 공문이나 전체 계획이 합의된 게 있다고 하면은 사실 문자로 통보받았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변명을 하는 거다. 합참 관계자는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 계통에 따른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 공역 비행 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향후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 통제 협조 업무 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